한 생명의 시작은 사실 단 두 개의 세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는 엄마의 난자, 또 하나는 아빠의 정자죠. 그리고 이 두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새로 태어날 생명, 내 아기의 건강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5세 이상은 고령 임신이다. 40대가 되면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고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까지 이어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상식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만 담았으니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사용할 난자를 모두 가지고 태어납니다. 매달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만들어진 난자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수많은 난포들 중 단 하나가 선택되어 배란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난소 내에 있는 세포는 유전자 분열의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춘 상태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분열을 재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열 오류가 바로 염색체 이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착상 실패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후부터는 이런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남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정자는 약 70일 주기로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난자처럼 수십 년간 몸속에 저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요.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부터 특히 45세 이후에는 정자의 운동성이나 DNA 손상률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으로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자가 훨씬 더 빨리 노화되고 그 영향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수십 년 동안 난자가 몸 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동안 쌓인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염증, 독소 같은 것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자는 계속 신선하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누적된 악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겠죠. 현실적인 자연 임신 확률을 한번 살펴보면 한 번의 생리 주기마다 자연 임신이 될 확률은 20대 초반엔 25%에서 30%, 30대 초반엔 약 20%예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 확률이 5%로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유전적으로 정상적인 난자가 배란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즉, 한 달에 한 번씩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서 건강한 난자가 나올 확률은 나이와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임신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목표는 건강하게 출산까지 가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산 확률도 나이와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30대에는 유산 확률이 약 25% 정도인데 40세 이상에는 절반이 넘는 확률로 유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몇 명 원하는지, 첫 아이는 언제, 둘째를 원한다면 둘째는 언제 가질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0대에 임신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흔하게 난소 나이, 난소 기능 수치로 알려진 AMH 수치가 변화할 수 없다거나 시험관 아기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40대 여성도 난자 건강과 임신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런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첫 번째, 가족력 파악하기. 먼저 어머니가 폐경한 나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폐경 시기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만약 어머니가 50대 후반에 폐경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도 비교적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40대 초반 아니면 더 이르게 폐경을 하셨거나 생리가 일찍 불규칙해지셨다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리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기가 규칙적인지,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배란 후 황체기는 평균적으로 며칠이 되는지, 생리 전이나 중간에 부정출혈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통해 임신 성공에 중요한 호르몬 균형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배란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생리주기 앱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앱은 28일 주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주기가 딱 맞는 여성은 25%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을 진지하게 계획 중이라면 앱만 믿기보다는 내 몸의 진짜 리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배란 테스트기, 배태기로만 배란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배태기에서 두 줄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바로 배란이 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배태기 양성은 곧 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를 줄 뿐인데요. 배태기는 우리 몸에서 LH, 즉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증하는 시점을 포착하게 되는 건데, 이 LH가 난소에 이제 난자를 배출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태기 양성은 배란 임박이라는 뜻이지 배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배란 테스트기가 양성으로 나오면 보통 6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이내에 대부분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LH는 급증했지만 난자가 실제로 배출되지 않고 배란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태기로만 배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더 측정해야 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Basal Body Temperature, BBT라고 불리는 기초 체온 측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 체온은 배란 후 프로제스테론 분비의 영향으로 0.2도에서 0.5도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통해 실제로 배란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BBT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체온 전용 체온계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체온계는 일반 체온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BBT 측정을 위해서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기상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약 5분가량 혓바닥 밑에 온도를 측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움직이거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측정을 하셔야 하고,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면을 취한 후에 측정을 하셔야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자궁경부 점액의 변화도 배란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 점액의 양과 질감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가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생리 주기에는 점액이 보통 거의 없거나 끈적한 상태이고 끈끈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란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점액이 많아지고 맑고 투명해지고 계란 흰자처럼 쉽게 늘어나는 질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손가락 사이에 놓고 늘려보았을 때 잘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가임력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란 테스트기, BBT 측정, 자궁경부 점액 관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배란 추적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임신을 시도하시기 전에 피임약을 복용하셨다면 피임약 중단 후에 정상적인 배란 주기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특히 임플라논이나 피임 주사를 맞으신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세 번째는 필요한 생식기능 관련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분도 함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자의 생식력도 남성의 나이, 생활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건강하게 느끼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정자수가 낮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증상은 없지만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주요 검사로는 정액검사, AMH 난소 예비력 검사, 갑상선 패널 검사, 골반 초음파, SHE 검사를 통한 나팔관 검사,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을 포함한 성호르몬 검사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타민 D, 엽산, 비타민 B12, 호모시스테인 수치, CPR 염증 수치, 혈당과 인슐린 수치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난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난자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손상의 일부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난자 건강이 생활 습관과 영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아무래도 식단이에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좋은 지방, 양질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겨주시고 가공식품, 당분, 화학 첨가물이 든 음식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깨끗한 육류를 신경 써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자 건강에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12, 철분, 아연, DHA 섭취를 위해 고품질 육류와 생선, 그러니까 자연산이나 목초사육, 유기농 육류 및 생선 제품들을 드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으로는 설탕 함량이 높은 단 음식, 가공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 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만, 관절염, 불규칙한 생리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특히 더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또한 독소와 화학물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몸에 바르거나 가까이 두는 것 모두 신경 써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BPA, 탈레이트, 패라벤과 같은 물질은 난자의 품질과 호르몬 균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해 주시고 향료가 없는 무향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청소용품도 무독성 제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너무 중요한데요. 만성 스트레스는 여성의 생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콜티솔, 프로제스테론,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는 걸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숙면을 취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이 영양제를 챙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고령 임신이실 경우 챙겨주시면 좋은 영양제 6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활성염 엽산이나 활성형 엽산이 포함된 산전 비타민이에요.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합성 엽산은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을 담당하는 MTHFR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경우 일반 엽산을 충분히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인 여성의 약 16%는 이런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변환이 필요 없는 활성형 엽산을 직접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비타민 D3예요. 비타민 D3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배란 조절부터 자궁 내막 준비, 착상에 필요한 면역 균형까지 도와주는 호르몬 같은 존재입니다. 오일 베이스의 드롭형이나 연질 캡슐 형태가 흡수율이 좋은 편이고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혈중 농도를 측정하신 후에 나에게 맞게 조절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챙겨주셔야 하는 영양제는 코엔자임 Q10인데요. 특히 35세 이상이시거나 난임 치료 준비 중이시라면 꼭 챙겨주시면 좋은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난자는 에너지를 만드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의존하는 세포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난자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코큐텐은 산화형이라 체내에서 활성형인 유비끈어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비끈어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도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단이나 보충제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궁 혈류 개선을 돕고 자궁 점액의 질을 향상시켜주며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그네슘 글리시네이트도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매그네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나 빠르게 소모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면과 신경 안정,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시다면 꼭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황산화력이 필요하시다면 NAC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NAC는 체내에 황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난소 내의 환경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배란율을 개선하고 착상률을 상승시키며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쉽게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수분 섭취예요. 사실 가볍게 탈수된 상태만 되어도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변비, 심지어는 독소 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은 물론이고 변비가 생기면서 장내 환경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몸속 독소 배출이 느려지면서 전반적인 호르몬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체중 1kg당 약 30ml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55kg에서 60kg 사이의 여성의 경우에는 약 1.6에서 1.8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신다면 그만큼 더 많은 물을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해요. 커피 한 잔당 물 한 잔 정도를 더 마셔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들 아시겠지만 술은 가능하면 준비 단계부터 완전히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난자의 질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주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30대 후반, 40대 여성이 자연 임신을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몸의 컨디션과 신호를 잘 읽고 남편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저도 응원할게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